밥맛 떨어져서 더는 못 먹겠네. 한심한 놈. 이건? 여러분은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영국의 속담이자 수많은 위인들이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이 말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련의 순간이 사실은 희망이 찾아오기 바로 직전임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 명언이 한 남자의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았는지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변두리, 페인트 칠이 벗겨진 낡은 상가 건물 1층. 그곳엔 동진식당이라는 간판이 위태롭게 달려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가게 안은 썰렁하기만 했어요. 손님들의 북적이는 소리 대신 낡은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죠. 주인인 동진 씨는 주방 구석에서 묵묵히 콩나물을 손질하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잿빛이었습니다. 3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딸 민지를 키우며 식당을 운영해 온 지 벌써 3년. 처음에는 엄마 없는 아이라는 소리 듣게 하지 않겠다며 밤낮 없이 일했지만 계속되는 불경기와 치솟는 물가는 그의 성실함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거대한 파도와 같았습니다.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월세는 벌써 석 달째 밀려 주인에게 독촉 전화를 받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죠. 벽에 걸린 시계 바늘이 정확히 12시를 가리키자 식당 문이 딸랑하고 거칠게 열렸습니다. 동진 씨의 미간이 저절로 찌푸려졌어요. 또 그분이 오신 겁니다. 허름한 체크무늬 정장에 헌팅캡을 눌러 쓴 70대 노신사. 동진 씨에게 이 노인은 반가운 손님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진상 손님 1순위였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노인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치며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어이, 주인장. 여기 물이 왜 이렇게 미지근해? 찬물 좀 가져와. 그리고 오늘도 김치찌개 안아줘. 네, 어르신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동진 씨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급히 차가운 물병을 가져다 드렸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죠.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와 고작 6,000원짜리 찌개 하나를 시켜놓고 온갖 반찬 투정에 잔소리를 늘어놓는 통에 그나마 오던 다른 손님들까지 눈살을 찌푸리며 나가버리기 일쑤였으니까요. 동진 씨에게 이 노신사는 가뜩이나 가라앉고 있는 배에 구멍을 뚫는 송곳처럼 삶을 더 무겁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가 식탁 위에 놓이자마자 노신사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번 휘휘 젓더니 한 입 맛보고는 쯧쯧 혀를 차며 인상을 팍 쓰는 게 아니겠어요? 뭐야, 국물이 왜 이렇게 짜? 자네는 간을 혀로 안 보고 콧구멍으로 보나? 그리고 콩자반은 왜 이리 돌덩이처럼 딱딱해? 이빨 다 나가라고 작정했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끓여드릴까요? 됐어. 배고픈데 언제 또 기다려. 그냥 먹을 테니까 찬물이나 더 가져와. 동진 씨는 터져나오려는 화를 억누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사실 그 김치찌개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육수까지 따로 내어 끓인 것이었어요. 다른 손님들은 맛있다고 리필까지 해먹는 콩자반도 유독 이 노신사만 트집을 잡았죠.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맛없으면 다른 데 가시라고요.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지금 당장 6,000원이 아쉬운 처지에 손님을 내쫓을 수는 없었습니다. 노신사가 투덜거리며 식사하는 동안 동진 씨는 계산대 옆에 수북이 쌓인 독촉장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집주인은 이번 달까지 밀린 월세를 내지 못하면 당장 가게를 비워달라고 최후 통첩을 했었죠. 휴대폰 진동이 울릴 때마다 카드사 채권팀일까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주방 한켠 쌀포대 위에서 어린 딸 민지가 엎드려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치원비가 몇 달째 밀려 눈치가 보여 당분간 유치원에도 보내지 못하고 가게에 데리고 나와 있어야 했던 동진 씨. 민지는 아빠가 힘들어하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지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혼자 낡은 스케치북에 색칠을 하며 놀고 있었어요. 그 작고 여린 등을 보자 동진 씨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내가 못나서 우리 예쁜 딸까지 이 고생을 시키는구나. 걷잡을 수 없는 자책감이 밀려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노신사는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에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6장을 던지듯 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텅 빈 그릇과 흩어진 잔반을 치우며 동진 씨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그리고 매일 와서 가슴에 비수를 꽂는 저 노인까지. 세상 모든 것이 그를 벼랑 끝으로 떠미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동진 씨는 곤히 잠든 민지의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아이의 얼굴은 천사처럼 평온해 보였지만 동진 씨의 마음은 지옥과도 같았죠. 그는 아이의 볼을 쓰다듬으며 결국 가장 하고 싶지 않았던,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그만하자. 더 이상은 무리야.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야. 가게를 정리하고 얼마 안 되는 보증금이라도 빼서 급한 빚을 갚고 공사판 막노동이라도 뛰어야겠다고 생각했죠. 내일이면 정들었던, 아니 지긋지긋했던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지만 더 이상 버틸 힘도 자금도 그에게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진 씨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가게에 나갔습니다.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니 주방에 찌그러진 냄비 하나, 테이블에 긁힌 자국 하나까지도 애틋하고 아리게 다가왔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흰전지 종이 위에 굵은 매직으로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임대문이. 그 네 글자를 쓰는 동안 뜨거운 눈물이 종이 위로 뚝뚝 떨어져 검은 잉크가 번졌습니다. 유리창에 그 종이를 붙이려는데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테이프조차 제대로 뜯을 수 없었죠. 여보, 미안해. 정말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내가 너무 못나서. 허공에 대고 먼저 떠난 아내에게 사과하며 동진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렇게 오전 내내 울다 지쳐 퉁퉁 부은 눈으로 멍하니 앉아 있을 때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어김없이 문이 딸랑 열리고 그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당당한 발걸음으로요. 어이, 문 열었으면서 밥 안 주고 뭐해? 멍하니 앉아서 파리 잡고 있나? 배고파 죽겠구만. 동진 씨는 황급히 눈물을 훔치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 마지막 가는 길에 손님을 굶겨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죠. 그는 부은 눈을 비비며 주방에 들어가 가스불을 켰습니다. 그래, 마지막 식사인데 정성껏 대접해드리자. 비록 나를 힘들게 했던 손님이지만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이니까. 보글보글 끓는 찌개 소리가 마치 동진 씨의 타들어가는 속마음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뚝배기에 찌개를 가득 담아 떨리는 손으로 쟁반을 들고 노신사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찌개를 식탁에 내려놓는 동진 씨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노신사는 여느 때처럼 무뚝뚝한 표정으로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 입 맛보았습니다. 순간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죠. 동진 씨는 숨을 죽이고 노신사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제발, 오늘만은 마지막 가는 길인데 욕먹고 싶지 않아. 그는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마지막 기억이 비난과 모욕으로 얼룩지지 않기를 바랐죠. 하지만 노신사는 동진 씨의 작은 기대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숟가락을 식탁 위에 탁 하고 거칠게 내려놓은 것입니다. 어이, 주인장. 오늘따라 맛이 왜 이래? 국물에서 쓴맛이 나잖아.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 음식 맛이 제대로 날 리가 있나? 기본이 안 되어 있어. 기본이. 날카로운 한마디가 동진 씨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툭 하고 끊어놓고 말았습니다. 쓴맛이 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억지 트집이었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서러움과 억울함이 댐 무너지듯 터져나왔습니다. 동진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르신 정말 너무하십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입맛에 안 맞으시면 그냥 가세요. 돈 안 받겠습니다.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란 말입니다. 내일이면 가게 문 닫는다고요. 동진 씨의 갑작스러운 오열에 식당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주방 구석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던 민지도 깜짝 놀라 아빠에게 달려와 와락 안겼죠. 영문도 모른 채 아빠가 우는 모습을 본 민지도 따라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왜 울어? 울지 마. 할아버지, 우리 아빠 혼내지 마세요. 딸을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젊은 사장과 그를 감싸는 어린 딸. 보통 사람이라면 당황해서 위로하거나 미안해하며 조용히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노신사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는 위로는커녕 지팡이로 바닥을 쾅 내리치며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한심한 놈. 사지 멀쩡한 젊은 놈이 고작 이 정도로 질질 짜. 내 딸아이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냐. 빚 좀 졌다고. 장사 좀 안 된다오. 세상 다 산 것처럼 굴어. 내 놈의 그 나약해 빠진 정신머리가 찌개 맛을 다 버려놓은 거야. 쓴맛은 내 놈의 패배감이 만들어낸 맛이라고. 노신사의 호통은 식당이 떠나갈 듯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동진 씨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모욕을, 그것도 딸 앞에서 당해야 하다니.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가 꽂혀 후벼 파는 것만 같았죠. 노신사는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가 싶더니 두툼하고 낡은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계산대 위에 탁 하고 던졌습니다. 밥맛 떨어져서 더는 못 먹겠네. 이건 밥값이다. 그리고 명심해라. 포기하는 순간 핑계는 넘쳐나지만 성공할 기회는 영영 사라지는 법이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는 걸 왜 몰라? 그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노신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횡하니 가게를 나가버렸습니다. 거센 폭풍이 지나간 듯한 고요함 속에 동진 씨와 민지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죠. 동진 씨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멍하니 계산대 위에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밥값이라고 하기엔 봉투가 너무 두툼하고 큼직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든 동진 씨. 봉투의 입구를 열어본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장이 멎을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봉투 안에는 일금 5천만 원이라고 적힌 고액의 수표 한 장과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 그리고 꼬깃꼬깃한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표에 적힌 금액은 밀린 월세와 빚을 갚고도 당분간 운영비로 쓸 수 있을 만큼 큰 돈이었습니다. 동진 씨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사진을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30년 전쯤 풍경으로 보이는 허름한 장터 국밥집 앞에서 지금의 동진 씨처럼 젊은 시절의 노신사가 포대기에
아이를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노신사의 눈빛은 지금의 동진 씨처럼 절박해 보였지만 동시에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겠다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죠. 동진 씨는 급히 쪽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힘이 느껴지는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돈은 밥값이 아니라 자네가 앞으로 10년 동안 끓여낼 김치찌개 선결제 값일세. 나도 자네 나이 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네. 아내 잃고 어린 자식 업고 장사하던 시절 나라고 왜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나. 하지만 자네 찌개 맛에는 진심이 있어 투박하지만 정직한 그 맛이 내 치열했던 젊은 날을 떠올리게 했지. 매일 와서 투정한 건 자네가 이 험한 세상을 얼마나 버틸 뚝심이 있는지 시험해본 걸세. 부디 이 돈으로 급한 불을 끄고 자네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아버지가 되게 절대 포기하지 말게. 박 회장.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 거지? 동진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와 그를 괴롭히던 진상 손님이 사실은 자신의 끈기와 성실함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손을 내밀어준 키다리 아저씨였다는 것을요. 쓴맛이 난다고 호통쳤던 건 찌개의 맛이 아니라 패배감에 젖어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던 동진 씨의 나약한 마음을 꾸짖은 것이었습니다. 동진 씨는 봉투를 가슴에 품고 가게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거리를 두리번거렸지만 노신사의 뒷모습은 이미 인파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동진 씨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뜨겁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희망, 그리고 반드시 다시 일어서겠다는 결의에 찬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동진 씨는 가장 먼저 유리창에 붙였던 임대문의 종이를 북북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겁먹은 표정으로 서 있는 민지를 으스러지도록 꼭 껴안아 주었죠. 민지야, 아빠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아빠가 이제 진짜 열심히 할게. 우리 도망가지 말고 다시 시작해보자.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집 사장님이 될게. 그날 이후 동진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표로 모든 빚을 청산하고 마음의 여유를 찾은 그는 박 회장님의 가르침대로 초심으로 돌아가 요리에 매진했습니다. 더 좋은 재료를 구하기 위해 매일 새벽 첫 차를 타고 농수산물 시장을 뛰었고 육수 하나를 내는 데에도 밤을 새웠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을 은인처럼 가족처럼 대했죠. 언젠가 회장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최고의 밥상을 대접하리라. 그 일념 하나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동진 씨의 진심이 담긴 깊은 음식, 맛과 친절함이 입소문을 타면서 팔이 날리던 가게에 손님이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점심시간이면 가게 앞에 긴 줄이 늘어섰고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올 정도로 지역 최고의 맛집으로 거듭났습니다. 어둡기만 했던 동진 씨의 인생에 찬란한 아침해가 떠오른 것입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어느 화창한 봄날,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노신사 한 분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박 회장님이었습니다. 주방에서 바쁘게 일하던 동진 씨는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한 걸음에 달려나가 노신사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르신, 아니, 회장님, 정말 오셨군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건강하셨습니까? 하하하. 이 사람아, 가게 꼴이 이제야 좀 식당 같구먼. 자, 어디 찌개 맛 좀 볼까? 아직도 쓴맛이 나나? 두 사람은 마주보고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박 회장님은
동진 씨가 정성껏 끓인 김치찌개 한 그릇을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싹 비웠습니다. 그리고 엄지를 치켜 세우며 내 인생 최고의 찌개라고 극찬해 주었죠. 성공한 사업가가 된 동진 씨는 이제 자신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결식아동과 청년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하며 제2의 박 회장님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명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동진 씨에게 그 노신사의 매서운 호통과 마지막 날의 절망은 바로 해가 뜨기 직전의 가장 짙은 어둠이었습니다. 만약 그 순간 포기했다면 그는 결코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너무 어둡고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마치 긴 터널 속에 혼자 있는 것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곧 눈부신 태양이 떠오를 테니까요. 그 어둠 끝에서 기다리고 있을 희망을 믿으며 오늘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